번째 내용, 고구려의 수당 격퇴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 먼저 당시 정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디까지 배웠었냐면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물리쳐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라 진흥왕이 백제마저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지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고구려를 물리쳤었는데 백제마저 물리치면서 한강 유역을 혼자서 독차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고립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다른 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특히 중국과에 있는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당시 수나라 어떤 나라였냐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국은 남북조로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중심은 나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나한테 굴복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세계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구려, 돌궐 등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와 신라 맞고요. 그럼 당시 백제는 어땠었느냐? 백제는 어떻게 보면 신라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강유역을 뺏겼잖아요. 성왕이 그에 대한 복수극을 하려고 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고구려, 외와 연계를 합니다. 그 결과 의자왕 때는 대야성이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 이 정세 내용은요. 그냥 이런 상황이었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돌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있었는데요. 돌궐은 하나의 민족,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인데요. 당시 중국 위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군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의 침략입니다. 중국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자, 수. 주변 국가에 복속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제 중국을 통일했으니 너희들은 나한테 굴복해야 된다. 그런데 고구려도 동북아시아의 강자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런 수나라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네가 중심이냐?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공격하면서 수와 대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수 문제가 먼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먼저 침략했었는데요. 이때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에 오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수나라 더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군대를 모으고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수 양제 때 무려 113만 대군. 근데 역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긴 하지만요. 일단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는 겁니다. 100만 명만 넘어도 엄청 많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거는 싸우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그 뒤에서 보조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당장 먹을 것, 식량 같은 걸 짊어지고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정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죠. 이번에야말로 내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말 거야.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고구려가 끊임없이 저항을 하면서 수의 진격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고구려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113만 대군에서 우중문이란 장수에게 별동대, 그러니까 별도로 본대가 아니라 별도로 떨어진 부대로 30만을 준 다음에요. 네가 직접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공격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중문이 평양성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때 이 우중문의 군대에 맞서서 싸우고 있던 고구려의 장수가 누구냐? 자, 빈칸에 적으시면 됩니다. 교환에도 저처럼 똑같이 빈칸이 되어 있으니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을지문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을지문덕. 처음에는요. 계속 져요. 안 되겠다. 막 싸우다가 탱탱탱탱 싸우다가 도망가자. 탱탱탱탱 하면서 이렇게 도망옵니다. 어디까지? 평양성 근처까지 옵니다. 왜냐면 점점 더 깊숙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쯤 여러 번 졌는데
그러면은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 군대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달려들겠죠.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에게 하나 편지를 씁니다. 너 정말 많이 이겼구나. 근데 이렇게 많이 이겼으니 이제 만족하고 그만 돌아가는 거 어떠니? 라고서는 시를 쓰면서 보낸 거예요. 아니 이 시를 받은 수나라 장수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니, 내가 계속 이겼는데 왜지? 생각하면 이게 계략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차, 당했다.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에서 피해서 막 도망가는 거죠. 안 되겠다, 퇴각하라면 퇴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청천강 일대 살수에서 고구려군에게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살수대첩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살수대첩. 포인트로 기억해 주실 거는요. 자,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나라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나요? 수나라라는 겁니다. 수.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수나라 군대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수를 강조한 이유는 이 다음에 다른 나라거든요. 그 두 개가 많이 헷갈려요. 그 뒤에도 수나라는 이 살수대첩에서 패배한 이후에 수나라는 또 계속해서 고구려에 무리한 침입을 합니다. 그때마다 고구려는 이 수나라의 침입을 다 막아내요. 그 결과 수나라는 무리한 전쟁과, 그렇죠? 보세요. 113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러면은 남성들로 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럼 그만큼이 죽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또 무리한 토목공사. 이거는 역사 1 뒷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수나라는 대운하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 토목공사에 동원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금방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서 단명하고 만 것이지요. 그럼 수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이제 중국은 고구려를 공격을 안 하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 지도인 건데요. 좀 이따 제가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 두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탁군, 이 베이징인데요. 지금의 이 탁군이란 곳이 군대가 모이는 군대 집결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봐주실 거는요. 지금 평양성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지요. 근데 그때 되돌아가다가 어디에서? 살수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즉 살수대첩이 나오면 고구려와 누가 싸운 거라는 것? 수가 싸운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 나오면 고구려와 수나라가 싸운 겁니다. 됐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문덕의 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하늘의 이치를 다 안다는 것이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임이 높아졌으니 너희 이미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제 그만 싸우는 거 어떠니?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를 받은 우중문이 이제 돌아가다가 살수에서 크게 패배했던 것이죠. 예, 지금 댓글로 잘 올려주고 계세요. 정별빈 학생, 살수대첩, 을지문덕, 수나라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